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회전 및 회전 변환 등 구성 요소 간에 의도한 동작 구속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구성 요소 간에 인접한 면 세트 사이에 의도한 변이 구속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속 조건 2, 두 번째, 구속 조건 3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구성 요소를 조립해 보았는데요. 구속 조건을 클릭했을 때 조립품, 동작, 변이, 구속 조건 세트까지 여러 개의 탭 중에서 일단 조립품 탭에 있는 유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립품 탭이 아니라 그 오른쪽에 있는 동작 탭을 이용해서 구성 요소 간에 의도된 동작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회전.iam 파일을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품 파일이 오픈이 되었죠. 지금 이 파일은 어느 정도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축 또는 스퍼 기어를 회전시키면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죠.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 또는 스퍼 기어를 회전시키면 제자리에서 회전이 돼요. 뷰 탭에 자유도를 클릭하여 보면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자유도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스퍼 기어 하나를 회전시켰을 때 아래쪽에 있는 스퍼 기어는 가만히 있어요. 또 아래쪽에 있는 스퍼 기어를 회전시켰을 때 위에 있는 스퍼 기어도 가만히 있죠. 지금부터 줄 구속 조건은 스퍼 기어 하나가 회전하면 같이 연관된 스퍼 기어도 같이 회전하는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줄 거예요. 구속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정면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기아의 치아 부분이 어긋나 있죠. 이렇게 간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맞물린 상태에서 그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치아가 서로 간섭을 발생하지 않도록 딱 정 위치에 맞물린 상태로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딱 정위치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모형 검색기에 있는 축 A랑 축 B에 앞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확장시키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각도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 각도 구속 조건이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억제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이 구속 조건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위치가 맞춰집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억제 해제시키면 활성화가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치아가 딱 정 위치에서 맞물리게끔 정렬이 되죠. 지금 상태에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할 거고요. 적용하기 전에는 이 각도 구속 조건을 다시 억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얘는 스퍼 기어잖아요. 스퍼 기어의 입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퍼 기어 A, 이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치아는 스퍼 기어로 만들었으니까 이 스퍼 기어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아이 피처 편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고 있죠. Z, 36개의 치아가 만들어지고요. 작은 기어는 24개의 치아가 만들어진대요. 취소 버튼 눌러서 복귀해보면 진짜로 위에가 36개, 24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로 나누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치아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요. 9개를 곱하기 4하면 치아가 총 36개죠. 밑에 있는 스퍼 기어도 절반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그 옆에까지 6개. 곱하기 4 하면 24개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36개의 치아를 가졌고 밑에는 24개의 치아를 가졌네요. 이 치아의 개수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조립 탭으로 넘어와서요.
구속 조건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립품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작 탭으로 갈 거고요. 지금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회전과 회전 변환이 있는데 회전 변환은 원형 객체랑 평면 객체가 있고 그냥 회전은 원형 객체 두 개가 있는 형상이죠. 그러면 먼저 선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은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주는데 회전하는 옆면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그래서 비율을 이제 입력을 해줄 건데요. 비율은 앞에 적는 객체가 처음 선택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슬래시 뒤에 입력하는 객체가 두 번째 선택한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에서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유형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아가 맞물리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지 않겠죠. 얘가 안쪽으로 놓으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솔루션은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정면도에서 바라볼게요. 이 치아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보면 서로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정위치로 갈 때는 각도 부분의 억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각도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각도를 억제하고 보게 되면 기어 하나가 움직였을 때 반대쪽 연동된 기어도 같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동작 탭에 있는 회전 유형이었고요. 계속해서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해서 회전 변환 파일을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탭에 회전 유형의 경우에는 선택한 스퍼 기어의 입수를 입력을 해서 기어 B를 통해 동작 구속 조건을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 할 회전 변환은 여기 있는 피니언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이 네크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가 딱 정위치에서 맞물리도록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피니언을 회전시키거나 레크를 이동시켰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는 지금 정위치에서 구속 조건이 억제가 아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 적용해서 움직이려면 이 구속은 억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회전 변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니언, 객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길이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길이 값은 이 스퍼 기어를 제도를 할 때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치아 사이에는 피치언 지름이 있고요. 피치언 지름에서 바깥쪽 외경까지의 거리는 모듈이라고 하는 기어의 치아의 이라고 하거든요. 이 2의 크기를 정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언 지름에서부터 외경까지의 반경이 모듈이고요. 이 피치언 지름에서 아래쪽에 있는 원호까지가 여기가 이 뿌리 원이라고 하는데 거리가 1.25 곱하기 모듈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외경에서부터 이 뿌리 원까지의 전체 길이는 2.25 곱하기 모듈이라는 공식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계적인 기계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공식을 안다면 계산을 통해서 이 모듈 값을 찾을 수가 있고 피치언 지름을 찾았다면 이 지름을 이용해서 또 이 피치언 지름의 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측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피치원 지름의 둘레를 먼저 찾아볼게요. 먼저 계산하기 전에 측정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모형 검색기 위쪽에 보면 조립품 오른쪽에 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이 모델링 탭으로 가게 되면 이 구성 요소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피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피처에서 스케치 부분을 쭉 보면 지금 스케치 2번이 이 피니언을 작성을 했을 때의 스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에 클릭해서 가시성을 켜주면
44 하고선 바깥쪽 지름, 35 하고선 이뿌리언 지름, 그리고 40 하고선 우리가 알고자 하는 피치언 지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치언 지름의 둘레는 이 파이 R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쪽에 있는 검사 탭으로 가보면 측정이라고 있어요. 측정을 활성화한 다음에 가운데 40의 원 스케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길이가 나와요. 이 길이가 원의 둘레 길이겠죠. 그래서 125.664가 이 원의 둘레네요. 종료하면 이제 측정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길이 값을 알았죠. 만약에 나는 공식을 알고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알기 싫다 하는 부분은 공식을 역산해가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스케치가 안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케치 2번 가이성을 꺼볼게요. 측정해서 안쪽에 있는 이뿌리원 지름 35, 바깥쪽에 있는 이뿌리원 지름, 지금 원줄 때문에 약간은 오차가 있는데요. 정수만 보면 44겠죠. 자, 44랑 35를 알았어요. 그러면 공식을 알고 있죠. 자, 44에서 35를 빼면 9라는 숫자가 하나 나오죠. 자, 이 9는 지름의 차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뿌리 원에서부터 바깥쪽 외경까지의 거리는 이 9를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이 외경에서부터 이뿌리 원까지의 깊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2.25 곱하기 모듈인데 얘가 4.5라는 뜻이겠죠. 이제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모듈이에요. 그러면 이 모듈만 남기고 2.25를 이항시켜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듈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외경에서부터 피치언 지름까지의 반경이 2라는 뜻이고요. 직경을 뺀다고 하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면 4가 되겠죠. 이때 외경은 44였으니까 4mm를 빼주면 지름은 40이 나오겠네요. 얘가 피치언 지름이에요. 보통 PCD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원의 둘레를 계산을 하려면 이 40은 지름이니까 절반으로 나눠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2와 파이 원주율을 곱해주면 원의 둘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피치언 지름의 둘레를 계산이 끝났으니까 동작 구속 조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작 탭 회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회전 변화. 그래서 회전할 기어의 영역과 레크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때 거리값 아까 복사를 했던 125.664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방정식을 입력을 하셔도 돼요. 2 곱하기 파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3.14를 곱해줄게요. 그리고 곱하기 가로하고 40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공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방향 설정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형 검색기에 회전 변환하고선 거리 값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측정해서 얻은 값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0.064 정도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잘 됐다는 뜻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피니언을 살짝 조금씩 회전을 시켜보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피니언이 이렇게 다 굴러갔는데 더 굴러가니까 아래쪽에 있는 누름새랑 레크에 충돌이 발생해요. 끝났는데 더 파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제가 범위를 줄 거예요. 위쪽에 있는 구속 조건 이용해서 메이트 구속을 줄 건데요. 누름새의 옆면과 레크에서 딱 닿는 부분 여기를 메이트 구속을 줄 건데 지금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딱 붙어 있고 피니언과 레크가 이동이 안 되겠죠. 한번 볼까요? 확인 눌러서 레크를 이동하거나 피니언을 굴러봐도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이트 7번을 편집을 해줄 건데 여기에 범위를 줄 거예요. 범위를 주기 위해서 옆쪽에 있는 자세히 옆에 있는 확정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에 있는 한계를 볼 거고요. 최대와 최소를 모두 활성화시켜 주겠습니다. 최소가 지금 여기 현재 위치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요.
최대 값을 입력을 해줄 건데 최대 값은 누름새 옆면에서부터 레크의 반대쪽 끝까지죠. 근데 이 값 지금 모르죠. 그냥 모르면 최대 위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측정이 있어요. 측정을 할 때는 누름새 반대쪽 면과 레크의 닿는 면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서 입력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피니언이 회전을 할 때 누름새가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죠. 자, 원점으로 다시 2를 맞춰볼게요. 억제했던 메이트 6번에 억제를 활성화해 줄 거고요. 다시 억제. 그런 다음에 피니언을 조금씩 회전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가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다시 원위치로 복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걸려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동을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동작 탭을 이용해서 회전과 회전 변환 유형으로 의도한 동작을 적용하는 구속 조건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속 조건 유형 중에서 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변이.iam 파일을 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트 구성 요소와 핀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플레이트와 핀은 메이트 조건으로 하나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XZ 평면상으로 메이트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이 핀이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바라봤을 때 Y축으로는 이동 안 되고 XZ 평면 상에서만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립할 거는요. 이 핀이 이 플레이트 안쪽에 홈이 있죠. 이 홈을 경로로 해서 따라가게끔 조립을 해줄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 원통면이고 접하고 있으니까 구속 조건에 있는 접선 구속 조건으로 이 핀과 안쪽에 있는 경로를 랩으로 조립을 하시는데요. 정면도에서 이 핀을 움직여 볼게요. 여기까지는 경로를 따라서 잘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만 더 가니까 어긋났죠.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보면 이 면에 대해서 접선인 방향을 계속 유지한 채로 빙글빙글 도는구나 하고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죠. 여기 있는 면에 따라서 쭉 오는 게 아니란 뜻이겠죠. 그러면 접선 구속 조건은 삭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적용하는 구속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변이에요. 그래서 구속 조건 실행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변이 탭으로 가볼게요. 변이 탭의 유형은 전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은 2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면, 면을 이동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동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변이면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면은 핀에 원통면 선택해줄 거고요. 변이면은 여기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면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그래서 뷰를 정면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핀을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도 접선일 때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가니까 경로를 잘 따라서 이동이 되고 있죠. 갑자기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도 무난하게 계속해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핀을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이동시켜서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경로가 캠이나 조금
계속 위치가 바뀌는 슬롯 같은 경우 변이 탭에 있는 전이 유형으로 구속을 하게 되면 경로에 따라서 조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변이 구속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것으로 26차실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